안녕하세요. 생계형 부동산 매매사업자 행복한 백수입니다. 2024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23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특히 심정지까지 23년 7월에 왔었어 가지고 여기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. 건강부터 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그 상계 2구역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상계 2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인상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도 하고, 거기에 좀 적합한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,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제가 이제 사업성 분석을 재개발 구역을 접근할 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어떤 부동산 시세에 의해서, 주변 부동산 시세에 의해서 사업 진행이 이렇게 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실거주로 접근할 때랑 투자로 접근할 때 이 재개발 물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, 예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일단 먼저 물건부터 보시면요. 상계 2구역 물건이고 다세대죠. 다세대고 대지지분은 5평이 채 안 되고 1억 900에 매수를 했고, 내려가면 2017년 4월 26일 날 2017년 4월 26일 날 계약을 했네요. 예. 이 시점이 이제 상계 2구역 매수를 제가 하려고 했을 때 한번 볼게요. 블로그에도 적어놨던데 그때 이제 26일 날이니까 아마 다녀와서 이제 가계약금 넣고 여기다 쓴 것 같은데 대충 피가 한 6, 7천 정도 되더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거기 갔던 가장 큰 이유가, 매수하러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보시면 이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곧 분양할 걸로 보였어요. 그래서 이게 보면 2017년 7월 3일 날 분양을 했더라고요.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아마 한 두 달 전이니까 충분히 여기 곧 분양하겠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. 그래서 분양을 하게 되면 완판이 잘 될 것 같고, 그렇다라고 하면 이 주변에도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상계 2구역을 매수하게 됐어요. 왜냐하면 다른 구역보다 돈이 좀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, 제가 그때 당시 가진 자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도 이용하고 해서 겨우겨우 살 수 있는 게 상계 2구역 정도였거든요. 예. 근데 상계 6구역이 아니죠. 여기 상계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 그 84가 분양가가 5억 한 7천 정도, 확장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장비까지 합치면 5억 후반대,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. 5억 후반대. 그러면 5억 후반대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잘 팔릴 것 같다,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고,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이 주변 시세들이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한 5억이라 그러면 P를 한 6, 7천 붙여가지고 5억 후반대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거래가 되는구나. 물론 아직 감평가 안 나온 구역들은 대략의 권리가를 예상을 해가지고, 왜냐면 빨리 가던 지역의 빌라의 감정가 특징을 보고, 늦게 가는 구역들은 아직 감정은 안 나왔지만 앞서가는 구역의 빌라들이 감정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걸 예상을 해서 그거 플러스 권리 알파 P를 주고 거래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자,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가 상계 2구역. 예. 여기가 아까 분양했던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. 예. 지금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로 되어 있네요. 예. 여기서 분양이 잘 되면 충분히 이쪽으로 좋은 영향이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거는 투자할 때 너무나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1년 있다가 보시면 2018년 8월 달에 8월 달에 매도를 하고 1억 7,800에 매도를 했네요. 1억 7,800에 매도를 했고,
그러면 이거를 뭐 1억 900에 사서 1억 7,800에 샀다라고 또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최근에 여기가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. 그래서 프리미엄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, 그걸 한번 보려고 일단 이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어요.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그 호두네 사장님, 호두네 부동산 사장님 그 블로그인데요. 과거에 2022년 6월 달에 분양 신청할 때는 5구 타입이 5억 5천, 그리고 84가 7억 6천. 그런데 최근에 관처 계획 그 나왔을 때 23년 10월에 한 1억 3천 정도 올랐고, 여기도 한 1억 5천 정도 올랐죠. 그래서 P가 1거에 뭐 무피 물건도 나오고 그랬었어요. 좀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타격이 컸죠. 이게 과거에는 한번 보시면 그 대지지분 30제곱이라고 하면 상계 2구역인데, 여기 상계 2구역 조합원 분양가 이게 한 언제적 포스팅이냐면 21년 7월이네. 21년 7월 포스팅이니까 약간 고점이죠. 고점에 빌라가 5억 7천이었다. 예, 5억 7천이고 전세 보증금 1.2억이라고 하면 대략 이거는 감정 한 2억 정도 나오는 물건. 예, 그런 느낌이에요. 아마 뭐 2억 전후로 나왔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한 2억 정도 나오는 물건을 5억 7천에 5억 7천까지 거래가 됐었는데, 이게 지금 만약에 감정가가 나왔다면 2억이라고 하면 지금은 한 3억 정도가 되겠죠. 왜냐면 P가 1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.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초도에 사업성 분석을 매수를 할 때 다 하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. 그런 분석을 하고 나서 매수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 보여드려 볼게요. 이게 가격이고 이게 시간인데, 지금 보면 시세가 이렇게 주변 시세입니다. 주변 시세가 이렇게 흘러가요. 자, 그러면 이게 주변에 지금 한 뭐 그때 당시 뭐 대충 여기가 뭐 분양할 때는 6억, 좀 좋을 때는 뭐 10억 뭐 이랬다라고 하면, 사업 계획을 짤 때 이 여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10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. 10억.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일반 분양가가 10억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이 앞으로 쭉 가겠죠. 앞으로 쭉 갈 수 있는데,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업이 이렇게 가다가 멈추겠죠. 예. 왜냐하면 10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진행이 안 되니까. 예. 그럼 이렇게 여기가 10억에 분양할 걸 예상을 하고 이제 사업성 분석을 하죠. 뭐 여기가 조분이 얼마고, 그 다음에 조분이 얼마고, 일반 분양가가 얼마고, 내가 P를 얼마 주고 샀고, 그러면 얼마 수익이 나중에 입주 때는 얼마니까 얼마 수익이 있다. 뭐 이런 그런 뭐 브리핑을 받고 진행을 하잖아요. 매수를 하잖아요. 그런 게 사실은 의미가 있으려면 계속 시세가 이렇게 우상향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꺾이기라도 하면, 한 번이라도 꺾이기 하면 아까 분석했던 그런 방식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죠. 네. 그래서 한번 볼게요.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,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 이제 10억일 때를 기준으로 사업 계획을 짜놨는데, 여기를 기준으로 사업 계획을 짜놨는데 시세가 이만큼 내려와 버렸어요. 뭐 한 7억이다. 네. 그럼 이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사실상 이 사업 그 계획이 실현이 안 되는 거죠. 예. 요 시세를 다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이때 당시에 사업성 분석을 했던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죠. 예. 그럼 이렇게 시세와
시세의 흐름과 이 일반 분양가의 그 차이가 거의 안 나게 사업 계획을 짜놓는 곳들은 어딜까요? 예. 보통은 이렇게 시세가 좀 낮은 지역들, 예. 서울로 치면 대부분 지역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경기도, 인천은 더 심하겠죠. 서울은 그래도 뭐 강남 3구나 용산구 정도는 빼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실제 분양가보다 그 실제 시세보다 분양가가 사업계획상 분양가가 상당히 낮은 지역, 이런 데는 이렇게 사업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한번 예를 들어보면, 자, 요렇게 시사 이렇게 갑니다. 시사 이렇게 가는데 이 시점에 사업계획상 일반 분양가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. 이게 주변 시세가 이 사업계획상으로는 분양가가 15억이고 주변 시세는 30억인데 사업계획상으로는 15억에 잡혀 있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 시세가 떨어져 가지고 30억이 떨어져 가지고 이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만약에 20억이에요. 그래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, 없어요? 진행이 될 수 있죠. 왜냐하면 사업계획상 그 일반 분양가 계획이 15억이었으니까 심지어 이거 뭐 조금 더 올려도 되죠. 이런 식으로 16, 17, 18, 19.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쭉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이렇게 사업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. 그런데 이렇게 시세가 움직이면 사업 계획을 계속 이 시세를 따라서밖에 잡을 수 없는 구역들 있잖아요. 그런 구역들은 사업성 분석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조금이라도 시세가 꺾이면 그게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사업성 분석이라는 게 재개발 구역 내에서 재개발 구역을 바라볼 때 사업성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대부분 지역에서, 대부분 구역에서 무의미하다. 참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이다. 예. 그러면 재개발 구역에 뭐 사업성 분석 아예 하지 말란 얘기냐? 그건 아니죠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강남권 같은 데는 일반 분양가가 사업 계획을 짤 때 일반 분양가 자체가 낮으니까, 예. 이런 데서는 사업성 분석을 충분히 하되, 그리고 이런 물건을 이런 사업 구역을 산다 할지라도 뭐 빌라 감정가 1억짜리 이런 거에 대한 걸 사면서 사업성 분석까지 하는 거는 사실상 그 몇십억짜리 그 물건을 살 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. 예. 내가 뭐 지하 빌라 1억짜리 간평 나올 걸 물건을 살 때 굳이 사업성 분석을 해가지고 비례율이 설마 뭐 100%가 200%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 아파트 값이 뭐 30억씩 하는데 차이가 한 1억 정도 나는 거잖아요. 예. 이런 강남권에서도 뭐 이렇게 작은 물건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이 솔직히 별로 불필요한데, 이렇게 강남권 아닌 지역에서 뭐 빌라가 만약에 1억짜리를 매수를 하는데 감정이 1억 나왔는데 비례율이 130% 나와가지고 권리가가 1억 3천으로 올랐다. 1억 3천 올랐다. 너무 좋은 일이죠. 그런데 시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? 주변에 뭐 떨어지면 3억씩 4억씩 떨어지는데 3천만 원 비례율 올리는 게 중요합니까? 3, 4억이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까?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주변 시세 영향이 압도적으로 큰 게 대부분 개발지의 성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성 분석이라는 게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고, 오로지 이제 재개발 구역을 접근할 때는 주변 시세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만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죠. 예. 그러면 아까 이런 강남권에서 물건을 좀 큰 걸 살 때, 뭐 여기서 30억짜리, 뭐 50억짜리, 뭐 이런 물건을 살 때, 그때는 정말 이 사업성이 중요합니다. 예.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사업성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뭐 대부분 개발지는 그런 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사업성 분석은 무의미하다.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예. 지금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거주 관점에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구역들은 이렇게 쭉 올라간 상황에서 꺾이기만 하면 사업이 지연이 되겠죠. 이렇게 한번 꺾이면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. 왜냐하면 여기가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 때까지 사업 진행이 안 돼요. 이렇게 또 올라가줘야지 사업 진행이 다시 되는 거죠. 예. 그러면 나는 계속 그 사업 진행이 잘 돼가지고
얼른 뭐 새 아파트를 받을 줄 알고 재개발 물건을 실거주 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런 변수가 있으면 사업이 많이 느려지는 거죠. 예. 그래서 실거주 관점에서 제가 부가인 2구역도 설명을 드릴 때 실거주 관점에서 물건을 고르려고 하면 항상 그 거의 뭐 철거된 쪽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철거된 구역을 아예 매수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럼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? 그러면 그 실거주에 대한 기대는 아예 없애버리고 무조건 재개발 구역은 투자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. 그냥 아까 보시듯이 이렇게 상계 2구역 여기 1억에 들어와서 여기 5억 여기가 한 5억쯤까지 올랐다라고 하면 그 상승에 대한 그 수익만 보고 그냥 무조건 파는 거예요. 매도를 하는 거죠. 그게 이제 재개발 구역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입주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로서만 이제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. 아, 여기 아파트가 새 집으로 바뀌면 내가 살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랑 현실이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. 현실은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기까지 너무나 수많은 고비들이 있고 그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. 예. 물론 뭐 모든 재개발 구역이 그렇게 느리다는 사업 진행이 느리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된 쪽으로 아예 접근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개발 구역 재개발 물건 투자를 실거주 관점으로 아예 바라보시지 마라. 예.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사업성을 분석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리고 실거주 관점에서 이 사업 계획 자체가 얼마나 그 무리하게 잡혀 있으면 이 사업 진행이 얼마나 더디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설명드렸습니다.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